인구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화에 따른 치아 관리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화, 질환 등으로 치아를 전부 잃어 전체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고령층이 많다고 하는데요. 치아가 없으면 일상생활에서 커다란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변할 수 있어 심미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제 첫째 잇몸이 부어가지고 알리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이가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게 굉장히 좀 불편했다니까. 예, 말도 조심해서 하고 남 앞에 가서도 말도 제대로 많이 못 하고 틀니 20년 동안 틀니 해가 있으면서 얼마나 애로점 고통 그 말할 수가 없지요. 틀니를 하야 되네. 이게 막 기침해도 막 이게 티 나오고 대치도 못하고 티 나서 틀니를 착용을 하게 됐는데 먹는 데 대해서 제일 불편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래도 좀 애로사항이 참 많았죠. 치아와 잇몸이 건강해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높은 저장력으로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나 노화로 인해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치아를 상실할 경우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대부분 사람이 수술에 대한 부담감으로 틀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틀니의 불편함과 완벽하지 못한 저작 기능으로 전악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준혁 원장과 함께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치료는 당연히 잘 알듯이 가장 빠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과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의사의 판단을 이제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부분 50대 이후에 뭐 20, 30대도 많이 있지만 치아가 처음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이런 몸이 안 좋아서 이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만 조기에 이를 뺐다면 처음에는 잇몸 뼈가 안 좋아서 치아가 흔들리는데 나중에는 치아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뼈가 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이면, 그러니까 2달 정도, 6주, 뭐 요 정도면 끝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를 그렇게 뼈가 많이 상한 상태에서 오시게 되면은 결과도 안 좋고 뼈 이식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치과에서 그 치과 원장님들이 좀 판단을 해줄 때 조금 빠른 타임에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내 치아를 보존을 해서 치아를 조금 빼지 않고 끄고 가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근데 때로는 전문가의 판단으로 이건 좀 빨리 빼서 뼈를 잇몸 치조골을 좀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릴 때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또 조기에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니는 그야말로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이제 장치입니다. 재질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닳습니다. 그래서 닳았을 때 그 높이가 또 다르게 되고요. 틀니와 자연치가 서로 복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만들어 놨던 교합 평면이라고 합니다. 치아의 그런 관계, 배열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치에 그게 갈려가지고 이렇게 틀어진다든지 변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치조골에, 뼈에 이렇게 이식을 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튼튼하고 착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다운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재질도 일반 자연치에 들어가는 그만큼 강도가 되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잘 마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대부분 유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학 임플란트는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치아가 없을 때 임플란트라는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수복해주는, 회복해주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임플란트가 발전함에 따라서 전체 치아가 14개 또는 12개 정도를 만들어야 될 때 14개, 12개를 심는 게 아니라 6개, 7개 정도만으로도 전체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학 임플란트라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치조골이 있는 경우에는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를 해서 좀 이를 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잇몸을 굳이 만들지 않고 그 치아만 복원을 해서 만드는 방식을 말하고요. 또 잇몸이 포함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 이런 경우에는 뼈의 위축이, 그러니까 뼈가 많이 소실이 됐거나 좀 외형적으로 이런 꺼진 부분을 복원을 해야 될 때 잇몸 부분을 임플란트 보철에 복원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봄날, 치과를 찾은 박형길 어머니는 요즘 왕성해진 식욕을 주체할 수 없어 살이 찌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치아가 안 좋아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기존 치아별이 안 맞아 치조골과 치아까지 상해 씹는 것도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첫째 잇몸이 부어가지고 알리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한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도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이러니까 좀 참고 견디지. 이거에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게 굉장히 좀 불편했다니까. 잇몸이 부어가지고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 가니까 안 된다 하길래 또 다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막 겁이 나서 손을 못 대겠다 하대요. 그래서 이 병원에 왔어요. 상담하니까 선생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시겠다고. 예. 그래, 이렇게 잘 했다,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허리는 좀 어떠세요? 계속 안 좋으시죠? 아이고, 제가 조금만 뒤로 눕힐게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면 말씀 주세요. 자, 검사 좀 하겠습니다. 다 물어보세요. 박현길 어머니는 위아랫니 모두 일체형 임플란트 보철을 완료하고 오늘 교합을 마칠 예정입니다. 주로 어머님 지금도 오른쪽으로 많이 쓰고 계시죠? 괜찮아요. 왼쪽은 조금 덜 씹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겠어요? 원래 제가 오른쪽으로 많이 쉬고 그건 그래요. 예. 먼저 다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주로 한 80%, 70% 환자분들이 오른쪽으로 저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밸런스는 좀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교합 안정기가 지나면 좀 편하게 될 거고 너무 안 씹히는 쪽으로 억지로 씹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수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괜찮다고 하셔도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알겠죠? 네, 박경길 씨는 처음 내원하셨을 때 만 75세 이제 나이로 굉장히 몸이 허약하고 또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의자에 저희가 진료하는 그 의자, 진료용 의자에도 제대로 이렇게 눕지 못하실 만큼 허리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전신적으로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요. 치아가 이렇게 위아래로 잔존 치아가 많이 있지만 전체 치아가 많이 틀어져 있고 거의 쓸 수 없는 상태의 그런 기존 치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도 예전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하셨던 이력이 있으신데
그 임플란트는 좀 빼기는 아깝고 또 그걸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연결되어 있는 보철 부분에 나사를 풀고 아래쪽 그 뿌리 부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사를 이제 풀어서 새로운 보철을 만들 때 그걸 다시 사용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네. 위아래로 치아 배열이 너무 안 좋고 치아 상태라든지 치아의 배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환자분과 의논을 해서 이를 전체적으로 치아를 다 발가하기로 하고 위아래로 틀니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허약하시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할 때도 가능한 한 좀 내원의 수도 줄이고 그리고 또 그런 전신 건강 상태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리고 뼈이식이라든지 그런 고통스러운 치료를 최소화해서 기존에 있는 뼈 중에 좋은 곳만 이용을 해서 위쪽에는 추가로 6개 정도 임플란트, 아래쪽에는 한 5개 임플란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12개 치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체형 보철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철이 완성된 후 교합 안정 기간을 충분히 거쳐 오늘 교합 체크를 합니다. 원래 치아처럼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철을 착용한 후 교합이 잘 맞아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기고 보철과 치아의 수명도 짧아진다고 합니다. 온몸이랑 이런 것도 다 좋으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단위로 좀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또 오셔서 제가 높이 체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허약하시니까 이게 잘 드셔야 또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겁먹지 말고 딱딱하고 질긴 거 이런 거 막 드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환자분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치아를 부분적으로만 치료를 했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치아를 방치를 하다 보면 치아 배열이 많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런 치아라는 건 위아래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면서 균형 있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갈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딱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이제 그런 연조직이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종의 재활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다리가 뭐 부러지면 깁스를 하고 또 깁스를 풀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재활 기간을 좀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지내셨다가 한 번에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다시 정상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환자분께서 뭐 자기 경험적으로 느낌으로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또 몸의 변화를 우리가 또 옆에서 제가 또 체크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가 끝났을 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이런 교합 안정화라든지 이런 주변의 근골격계가 바뀌는 형태를 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조금씩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분께서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더구나 상기 환자분처럼 좀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몸이 좀 이렇게 허약하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몸에 급격한 변화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6개월에서 8개월까지 길게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변화를 지켜보고 또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줘야 됩니다. 첫째에 활짝 웃을 수 있으니까 제일 좋아요. 이래 뭔가 싶을 수가 있고 맨날 이거 할 동안까지는 병만 묻고
과일이고 뭐고 전부 갈아서 이래 물을 먹듯이 그래 먹었거든요. 지금 예 자꾸 입이 이래 땡기는 거라 예 싶으니까 예 자꾸 땡긴다 이면 큰일 났어요. 살찔까 봐서 겁납니다. 너무 좋답니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손지고 막 다 너무 좋다 그래요. 예. 전에는 그냥 막 아래올로 이랬다고 옆으로 닦았거든요. 막 닦았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렇게 또 시키는 대로 해야지. 씩씩한 걸음으로 바쁘게 치과를 들어서는 정영춘 씨는 이른 점심을 먹고 하동에서 출발해 지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진료를 기다리는데요. 하동에서 부산까지 오는 길이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다는 영춘 씨.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이고 불편한 거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뭐 지금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지요. 보고도 못 묻는 밥 그 마음 심정이 얼마나 어떨 것입니까? 틀니 20년 동안 틀니 해가 있으면서 얼마나 애로점 고통 그 말할 수가 없지요. 예, 말도 조심해서 하고 남 앞에 가서도 말도 제대로 많이 못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3분의 1이나 뭐 5분의 1이나 조금씩만 하고 말고 그러지요. 뭐. 이빨 털리 안 꼽아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털리 꼽아 있는 사람은 다 속을 알 겁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다 그는 그 꿈은 있어갖고 마음은 있어갖고 여기저기 치과에 알아보니까는 잇몸이 약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십니다. 포기를 하고 지나는 동안에 방송을 보니까는 제부등도 또 힘든 사람이 이 임플란트를 하는 걸 보고 여기 치과에 와서 상담을 하니까는 된다고 해서 그래서 보니까 큰 고통도 없고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참 지금까지 거의 한 90%가 다 됐는데 나는 참 이후에 큰 행복이 없다 싶어서 68년 살아온 생애에 오늘날이 제일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야 말로 표현을 못하지요. 뭐 그 기쁨은 얼마나 좋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요. 여기 와서 해본 사람은 다 알깁니다. 최종 보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영춘 씨. 오늘은 보철을 제작하기 전 임시 치아로 전체적인 형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변화된 구강 내 잇몸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인상 체득을 다시 진행하는데요. 임시 치아를 사용하면서 잇몸의 변화와 교합 상태를 반영해 최종 보철을 제작하게 됩니다. 오랜 틀니 사용으로 골 소실이 일어나 많이 힘들었던 영춘 씨는 임플란트를 한 후 점점 달라지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임시 치아를 착용하고 있어 오늘 전체적인 체크를 한 후 최종 보철을 제작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환자분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안경 끼시고 요게 오늘 살은 아직 붙이진 않았고 요런 형태에서 이제 이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치아고 다음번에는 지르코니아 보철이 나와서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바뀔 거거든요. 요런 검증 과정이 없이 완전한 치아를 만들면 그만큼 오차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갖고 요런 모양이나 요런 건 괜찮으세요? 예, 한번 이해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요 안 맞는 높이를 한번 맞출 테니까요. 자, 아시고 내려보고 계세요. 자, 이제 어금니로 다물어 볼게요. 다물어 보세요. 꽉 무세요. 꽉 무세요. 네. 요렇게 저희가 요 위치를 인기를 해놨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상태를 저희가 사진을 치아 사진이랑 얼굴 사진 좀 찍어서 저희가 또 이 만들 때 참고해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화이트는 잘 맞는 전체적인 점검을 끝내고 기공사와 의논을 하는 신준혁 원장. 최종 보철을 만들기 전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하는데요. 환자에게 가장 알맞고 편한 보철을 만들어주기 위해
의료진의 회의는 끝이 없습니다. 모든 점검이 끝나고 치아와 얼굴 사진을 찍는데요. 최종 보철을 제작할 때 자연스러운 치아 제작을 위해 꼭 진행해야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네, 환자분은 60대 중반 환자분이십니다. 내원하셨을 때는 이미 전체 틀니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사용을 하셨는데 전신 건강 상태도 되게 안 좋으십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심장 스텐트 수술 2번이나 하셨고, 그리고 또 치료 중에 또 그 심장 혈관 이식 수술까지도 그런 큰 시술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잘 저희가 조율을 해서 시술이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전신 건강이 안 좋으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도돌이표와 같습니다. 전신 건강이 안 좋아서 치아가 나빠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치아가 없고 틀니만으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 자신감, 결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전신 질환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돌이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했습니다. 네, 환자분께서는 이런 전신 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씩 천천히 나눠서 진료를 해야 됩니다. 임플란트를 위에 7개, 밑에 7개 정도를 식립을 했는데 한 번에 2개 이렇게 부분 나눠 가지고 수술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환자분의 몸에 부담을 덜고 그렇게 해서 시술이 끝난 상태고요. 이제는 본을 떠서 이를 만드는 과정인데, 오늘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큰 복잡 보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티타늄 금속의 프레임을 실제로 입안에 적용을 해서 정밀한지, 그 다음에 실제 환자분의 그런 씹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그런 위치가 정확한지, 높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저희가 의논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 과정에 다음번에 오시면 치료가 이제 완료가 돼서 보철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런 중간에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높이를 어느 정도 평균치 높이를 정하고 나서 이런 중간 단계를 세분화하지 않고 마지막 보철을 바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한번 하고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제 만드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적용하게 되었고요. 또 디지털이 발전을 하고 그런 3D 프린터나 캐드캠 기술, 밀링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이런 소재나 이런 장비들을 치과 안에 자체 기공실에 적용을 해서 이런 단계가 예전과 달리 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제가 좀 더 나은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공사의 어떤 그 실력을 100% 발휘해 주게 저희들이 서포트 해 주기 위한 그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영춘 씨의 보철물 제작을 위해 기공실에 온 신준혁 원장. 환자에게 가장 맞는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진, 기공사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의료진의 꼼꼼한 치료와 기공실의 정교한 보철 제작 기술이 어우러져야 성공적인 치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보철 제작 시에 임플란트가 좀 더 오래 가고 좀 더 튼튼하게 그러한 기능들을 살려가면서 그런 3차원적인 그런 위치나 그 다음에 치아들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큰 화면에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면서 만들고요. 이제는 그런 잘 씹히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그 특성, 그리고 그분이 선호하는 그런 취향, 그리고 뭐 색상이나 모양, 형태 이런 것까지도 아무리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런 데 대한 니즈가 있으십니다. 요구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면 그런 걸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리고 최종 보철의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과 또 치료를 하는 의사, 그리고 이 치아를 만드는 기공사, 요 세 사람의 어떤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아를 크게 해달라, 뭐 작게 해달라 했는데 실물화를 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얼마나 작게, 얼마나 크게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잘 만드는 것이 최종 보철 단계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요즘 트로트 많이 불렀었는데 노래도 한번 신나게 한번 부르고 싶고, 또 맛있는 음식도 우리 가족과 함께 가서 그 상치에 싸가고 있는 삼겹살이라든지 먹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남들 앞에 가서 떳떳하게 내 이빨이 있다고 보여서 자랑도 하고 싶고, 남들 앞에 같이 마주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 그게 제일 저는 소원이고 최고의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80세가 된 윤덕기 할아버지는 임플란트 식립을 한 후 오늘 첫 진료를 받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걱정되기도 하련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평온하기만 한데요. 전체 틀니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이런 걱정은 아무렇지도 않나 봅니다. 틀니를 하게 되네. 이게 막 기침해도 막 이게 티 나오고, 대치도 못하고 티 나서. 그래가 접착제 그걸도 이래 본드 그걸 부르면 그래 좀 많이 불면 막 옆으로 기 나오고 그래. 붙이고 난 밥먹을 때도 그뭐 빼줄 때도 본드 살아있으면 빼기도 그렇고, 줄도 뭐또 그것도 시술대로 닦아내야 되거든. 남아있는 거. 그것도 찐득이하게 뭐잘 닦이지도 안 하고 막 그런 게 있어. 나는 뭐 개 틀리라 하려고 했는데 그 딸애들이 주위에서 틀리 해가지고 하면 이때까지 고생을 했는데 힘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등살이 못 이기가 된 거야. 내 몸도 는데 뭐해. 임플란트 치료는 치아의 크기, 모양, 잇몸의 상태까지 고려해서 진행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정밀 진단을 한 다음 임플란트 시술이 진행됩니다. 3D 장비들은 일반 엑스레이나 CT 촬영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 혈관까지 구현해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신 건강을 꼭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의 어떤 수술의 어떤 단계라든지 그런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환자분의 어떤 일률적인 치료라기보다는 환자분의 상황에 맞는 그런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하기 전에 이런 얼굴 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 엑스레이라든지 또 요즘에 3D로 촬영을 하는 구강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론 CT도 찍고요. 네, 이런 진단 자료들을 많이 체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중간중간 치료를 할 때 이분의 어떤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치료를 하기 전에 어떤 치료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좀 더 나은 그런 1%라도 또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진단 자료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치료가 끝난 이후 단계에서도 어떻게 환자분이 변해왔는지, 그리고 또 그 뒤에 재활 기간에서 뭐 교합 안전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에서도 어떤 불편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 예. 안에 저번에 수술한 거 상처는 잘 낫고 있거든요. 한 달 정도는 조금 상처가 나오면서 불편하신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심박 좀 풀어드릴게요. 자. 윤덕기 할아버지는 며칠 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오늘은 수술했던 부위를 점검받는데요. 언제나 긍정적인 윤덕기 할아버지답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상태 좋으시고 이렇게 잇몸살만 나오면 밑에는 이제 더 이상 수술 없이 옷만 뜨면 되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아버님, 그 다음번에 저희가 잇몸살이 잘 났는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할게요. 하고 이렇게 계셨다가 또 이제 요 잇몸살이 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을 떠서 이 만들면 됩니다. 예. 환자분께서는 만 80세 이제 노인이신데 본인은 이제 자녀들을 걱정하시면서 아무래도 비용이 나갈 수 있고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뭔 또 새로 이렇게 할까 하는 좀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또 부모로서 생길 거고 또 자녀분들은 또 부모님에 대한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동기부여보다는 자녀분들이 이제 억지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동기부여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틀니를 너무나 장기간으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뼈도 굉장히 얇아져 있는 상태이고 치료의 난이도가 좀 있으신 그런 상태인데 뭐 임플란트 시술을 그래도 하시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밑에 아래쪽에 임플란트 6개를 계획을 했는데 수술을 이렇게 1차 시술, 2차 시술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낫기만 하면 한 6주에서 2달 정도 이후에는 우리가 본을 떠서 아래쪽에 이제 꼈다 뺐다 하는 틀니가 아니라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일체형 임플란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일단 위쪽에는 그 틀니를 새로 만들어서 틀니를 쓰시고 아래쪽에는 비교적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먼저 아래쪽부터 임플란트를 하셔가지고 아래쪽은 고정된 임플란트 주로 틀니가 혀라든지 그런 뼈의 공가 얇아진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래쪽 틀니가 불편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먼저 임플란트로 해서 좀 편안하게 바꾸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욕심이 난다든지 그러면 위쪽까지도 임플란트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 정도 상태에서 만족하시고 그대로 계속 지내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싸고 나면 이제 막 씹을 때 누르면 막 안개를 다 묻지 그 눈에. 나는 뭐 음식 같은 거 보면 그림의 떡이라 좀 찌는 거는 못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만 되면은 이제 뭐 씹을 수 있으면 이제 한 5, 6개월까지는 그래. 결국 그냥 밥이고 그렇지. 그냥 옷에 평소에 다 먹는 거 그거지 뭐. 치주골 소실이 많고 잇몸이 많이 꺼져 있던 영근 씨는 올해 초 임플란트 최종 보철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승자처럼 여유로움이 가득한데요. 오늘은 모든 과정이 끝나고 교합 체크와 관리를 위해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산 창원에 치과에 여러 군데 다녔었어요. 하다가 뭐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했고 또 이식을 뼈 이식을 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시간과 경비가 너무 또 그때 당시에는 또 치료비도 엄청 났었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TV를 보게 되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상담을 받고 그래 선택을 해갖고 여기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죠. 밑에 치아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있었는데 위에가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제 틀니를 착용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뭐 먹는 데 대해서 제일 불편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래도 좀 애로사항이 참 많았죠.
여러 가지로 뭐 쉽게 말해서 뭐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을 때 뭐 먹는 것 선택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한 번, 두 번씩 할 수가 없으니까 따다 보면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불편했죠. 지금은 뭐 오히려 제가 선택해가지고 먹으러 다니죠. 가작하고 더 그럴 뭐 이빨 다 했나 친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놀리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가 먹는 선택을 다 하고 가작하고 유주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다 골고루 다 잘 먹고 있죠. 일단 이제 치아에 대해서 그런 불안감이 없으니까 항상 아침 저녁에 집에 가면 청소해갖고 털리 같은 거는 해놔놓고 아침에 또 나갈 때 착용을 하고 어느 때는 또 모르고 그냥 나가다가 다시 집에 와 또 착용하고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한 달 보름도 됐는데 조금 적응이 이제 다 한 7, 80% 돼가는데 이제는 큰 불편한 것도 없고 좋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예, 잘 계셨나요? 예, 식사는 잘 하고 계세요? 예. 예, 식사는 아마 잘 예. 하실 텐데 예. 그 높이는 저희들이 계속 한 1년 정도, 짧게는 한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좀 봐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점검하면서 체크 좀 하겠습니다. 예. 식사는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일단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어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냥 험하게 쓰세요. 그냥 예. 딱딱한 거, 질긴 거 예. 이런 거는 다 드셔도 돼요. 다 드시고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셔야 이쪽에 있는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좀 많이 다이고 어느 쪽이 덜 다이고 어떤 그런 느낌들이 이제 감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틀니에서는 그런 거 잘 못 느껴요. 예, 삼겹살 오돌뼈가 제일 먹고 싶은 그거 지금 씹어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자, 하시고 앙 다물어 보세요. 영근 씨는 임플란트 후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기간이 지나야 요렇게 요런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잇몸 반응도 되게 좋으시고 오늘 또 관리를 받으셔서 그런지 좀 깨끗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턱관절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 근육의 위치가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높이를 잘 맞추고 나면은 나중에 여기가 안정이 됐을 때 높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기다리는 중이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절대 조심하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그래 많이 써야 감각이 살아나고 여기에 있는 탄력이 살아나고 그래야 이제 높이도 어떻다라는 걸 이제 반응이 오거든요. 그냥 마음껏 드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환자분께서는 이제 위쪽에 전체 틀니를 좀 쓰고 계셨고 만 60세로서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위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리고 아래쪽에는 어금니 쪽이 조금 안 좋아서 아래쪽 어금니 쪽 임플란트와 위에 전체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이렇게 이가 없는 상태로 오셨고 틀니를 굉장히 오래 쓰셔가지고 이렇게 잇몸살이 이렇게 많이 부어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고통받는 상태로 이제 내원을 하셨고요. 현재는 이렇게 전체 임플란트를 7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연결을 해서 전체 임플란트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틀니를 쓰셨기 때문에 뼈가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 임플란트 보철 형태로는 여기가 합죽하게 나이 들어 보이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에는 캐리캔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런 잇몸 부분에 이런 CP축까지도 제한을 해서 이렇게 잇몸을 만들어서 이제 외형을 보았을 때 환자분께서 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특히 이 인중 부분을 좀 볼륨감 있게 입체감 있게 만들어서 좀 더 본인의 나이처럼 보이게끔 젊어 보이게끔 치료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중간에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시치아,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치아를 가지고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하고 티타늄 프레임 상태에서도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 또 환자분의 안모와 얼굴과 얼마나 조화가 있는지, 그리고 위아래로 씹을 때 이런 어떤 형태로 이를 씹는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이렇게 치료가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특정 시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치료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다. 진료를 끝내고 예방센터로 자리를 옮긴 영근 씨는 이곳에서 보철과 잇몸에 대한 설명과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댁에서 사용하시는 칫솔로는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는 그런 장비랑 도구가 있으니까 이런 잇몸속까지 관리를 해드릴 수 있어요.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되면 자유롭게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때 구강의 청결에 유의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켜주면 사용하는 동안 평균 수명 이상으로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종래에는 이제 저희들이 의사인 입장에서 환자분께 그냥 양치 잘 하셔야 된다, 관리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바쁜 생활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양치 관리를 잘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자기 몸이라 하더라도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좀 취약한 부분이다, 어디가 안 좋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구강위생용품이 뭐 요즘에 엄청 많이 종류가 많습니다. 뭐 치간 칫솔도 사이즈가 다양하고요. 치실, 뭐 그냥 양치하는 그 칫솔조차도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치과 위생사를 가 분들이 좀 전문적으로 그런 환자분들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께 맞춤형 처방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용품을 쓰시는 게 좋고, 어떤 부분이 취약하니까 어떻게 양치를 하시는 게 좋고, 이런 교육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환자분께 알려드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도와드리고, 본인이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에 플러스 병원에서도 그걸 좀 저희 치료하고는 좀 별개로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이빨 때문에 고생해왔듯이 지금 저 나이 때 되면 아무래도 치아가 몸이든 치아든 제일 한 개씩 좀 안 좋은 상태니까 제 친구들한테 많이 권유를 하고 있어요. 조금 아프다 하면 엄살 부리지 말고 약 먹지 말고 무조건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하고 해라. 그래가지고 아무 지인들도 곧 제 친구들도 아마 여기 저하고 손잡고 올 친구들이 한 2명 정도 더 있습니다. 제가 이래 하고 만족도를 느끼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어디냐, 부산이다, 같이 가자, 그렇게 멀지 않다, 같이 가자 하니까 같이 오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권유를 제가 많이 하죠. 저것도 사람이 어딘가에 한 개씩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면은 어딘가 모르게 뭐 자신감이 없어지듯이 이빨이 이제 완성이 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사회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남들과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먹는 데에서 특히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타인을 만나든가 가족이나 뭐 친구를 만나더라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활동도가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되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이제 치아 관리를 더 이제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치료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죠. 관리도 잘하고. 요즘 100살까지 사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뭐 요즘 중년은 120살까지 산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긴 시간, 수명이 연장된 만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화와 노쇠는 다른 건데요. 노화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노쇠는 같이 나이가 들어가지만 병약한 상태로 좀 많이 몸이 쇠퇴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젊은 나이에 또는 60, 70대에 좀 더 몸을 관리를 해서 좀 더 건강한 노년을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치아를 관리하지 못해서 이가 나빠졌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또는 유전이라든지 가족력을 통해서 또는 전신질환이 있어서 이가 다수의 치아를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런 요즘 발달한 이런 치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관리를 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기회들을 혜택을 받으셔가지고 본인의 그런 노년을 좀 더 건강하고 활기가 있는 그런 시대를 보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그 소중함을 굉장히 크게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의 그런 치아 건강들을 관리를 잘 하셔서 보다 좋은 그런 행복한 생활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실된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남은 치아에도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치과 치료가 필요할 때는 미루지 말고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아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건강한 치아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